그 상태에서 우리가 부싱을 교환하고 공차 체결을 하지를 않고 이 상태로 꽉 조였다고 치고 다시 차를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임피디님? 부싱이 위로 올라가죠? 그쵸? 이게 이렇게 해서 한 요 정도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만큼 이 부싱이 이렇게 비틀어져 있는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비틀어져 있는 상태. 왜? 안녕하세요. 리얼모터스의 양경만입니다. 오늘은 2014년식 아우디 A4 차량이 입고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이럴 때 이제 나타나는 증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많이 나타나는 증상 바로 첫 번째가 하체에 소음이 올라오는 거죠. 여름에는 그 말랑말랑했던 고무 부싱들이 겨울 돼서 차가워지면서 딱딱해지니까 이제 소음들을 같이 동반해서 하는데 하체 소음 때문에 차량은 입고가 되었고요. 근데 이제 요거보다는 하체 부싱을 교환을 하고 공차 체결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싱을 교환을 할 거고요. 뭐 어퍼암에 들어가는 부싱 2개, 그 다음에 로어암에 들어가는 부싱 2개, 그리고 텐션 스트레스에 들어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스테빌라이저 링크 부싱 이렇게 작업은 진행을 할 거고요. 대부분 아우디 타시는 분들은 한 3, 4년 정도 지나면 한 번씩 이렇게 소음이 나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브레이크를 밟을 때 뭐 껐덕껐덕 거린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좀 있는 편이고, 물론 BMW나 벤츠 같은 경우에도 할 때 링크 부싱 이런 쪽에서 이제 소음이 좀 많이 올라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차종보다는 유독 아우디 차량들이 하체에서 좀 소음이 많이 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뭐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로어암을 교환을 해도 한 1년이나 2년 지나면 또 소리가 나서 폭스바겐 우스갯소리로 폭스바겐 인증 소리라는 그런 얘기들까지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빨리 나는지, 또 공차 체결을 하면은 공차 체결을 하지 않은 차량들보다 더 수명을 오래 쓸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 자세히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 해요. 부싱을 자세하게 한번 봐보면은 부싱 내부에 가운데 있는 부분이랑 그리고 내측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외측이 있는데, 내측이랑 외측이랑 이렇게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내측이랑 외측이랑 완전히 다 떨어지면서 좌회전 우회전 할 때 흔들리면서 이제 뽀각뽀각 이렇게 소리가 난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 샵에 오기 전에 다른 샵에서 이제 점검을 받으면서 이렇게 막 소음 부분들이 많이 나니까 WD나 이런 것들로 많이 뿌려가지고 한번 확인을 하고 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부싱을 어렵게 교환을 했지만 공차 체결을 제대로 안 하면은 아무래도 수명이 많이 떨어져요. 이 차량은 물론 2014년식이기는 한데 주행 거리도 8만밖에 되지 않고 해서 이제 대부분 하체 부품이라고 하면은 피디님 보면 어퍼암 부싱, 그 다음에 이렇게 볼 조인트 이 두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부싱만 교환하는 걸로 지금 방향을 잡았어요. 한 10만 킬로 중반이라고 한다면 아세이 교환을 하고 10만 킬로 이하에 한번 하체에 어떤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부싱 교환만 한번 하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은 분해는 다 했고요. 이제 이 텐션 스트럿에 보면은 대부분 다 이 부싱, 그리고 로암에 보면은 이제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좌우로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테빌라이저 부싱 이쪽에서도 소음이 많이 나죠. 이렇게 교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링크도 그렇게 같이 교환을 하고요. 잠깐만, 링크가 빠졌다? 공차 체결이라는 걸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면, 원래 차를 우리가 리프트에도 올렸을 때는 이렇게 많이 쳐질 거 아니에요.
임피디님. 네. 네.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에 조인다라고 치면은 이제 부싱이 이 상태가 이제 고정이 되어져 있는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차를 리프팅을 해서 차를 들으면은 바퀴가 밑으로 처지면서 여기에 이렇게 있던 위치에 있던 게 이렇게 내려가요.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우리가 부싱을 교환하고 공차 체결을 하지를 않고 이 상태로 꽉 조였다고 치고 다시 차를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임피디님? 부싱이 위로 올라가죠? 그쵸? 이게 이렇게 해서 한 요 정도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만큼 이 부싱이 이렇게 비틀어져 있는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비틀어져 있는 상태. 네. 이 상태로 이제 계속 다니면은 부싱이 아무래도 계속 힘을 받고 다니는 상태이다 보니까 부품 수명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체 수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공차 체결이에요. 차를 완전히 다 내린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제 쪼였을 때 부싱에서 어떤 스트레스가 없게끔 만들어주는 걸 공차 체결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는 좀 귀찮은 일이거든요. 작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있던 위치를 다시 요만큼까지 올려서 이렇게 조인다는 게 어떤 생각을 갖지 않고 이렇게 조이면은 거의 공차 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대부분은 다들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분들도 가끔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부품의 수명에는 정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니까 꼭 여기에서 리프트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을 해서 완전히 맨 끝에 조임을 할 때는 부싱이 비틀어지지 않게끔 정위치에 가게끔 해서 공차 체결을 꼭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대표님, 그러면 부품을 교체를 하러 와서 조립을 공차 체결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방법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끔은 그런 고객님들도 있어요. 이상하게 차의 어떤 주행 성능이라든지 주행 질감이 하체의 그런 느낌이 너무 이상하다. 얼라이먼트도 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뭐 수치상으로도 문제도 없고 이런데 가끔은 좀 주행 성능이 너무 이상하다라는 그런 차들을 그럼 공차 체결을 한번 해보자 해서 모든 그 볼 조인트나 뭐 부싱이 들어가는 그런 하체 부속들을 다시 다 풀고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난 다음에 차를 위에서 한두 번 정도 눌렀다 놨다 해서 공차인 상태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상태에서 다시 조이고 나면은 운행을 하시면은 확실히 또 그런 주행 질감이 많이 틀려졌다는 고객님들도 되게 많으세요. 부싱을 교환해 가지고 만약에 뭐 한 10만 동조를 탈 수가 있다라고 하면 공차 체결을 하지 않으면은 뭐 4만, 뭐 3만, 5만 이 동조쯤에서도 그 부싱들이 나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밑에 있는 텐션 스트럿 그리고 로우암 다 탈거를 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부싱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로우암에 부싱 들어가는 거 그리고 텐션 스트럿에서 들어가는 거 부싱 교환은 이제 프레스로 눌러서 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얼른 조립하고 공차 체결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부싱들은 다 정확하게 다 장착이 됐고요. 이제 조립만 하고 공차 체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테빌라이저 링크 그리고 부싱 이 두 가지에서도 소리가 많이 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싱이 이렇게 분해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넓이 차이를 한번 보면 돼요. 여기랑 여기랑 한번 봐봐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차이 많이 나죠. 네. 주차 단속 왔다. 이렇게 넓이가 이렇게 많이 넓어졌잖아요. 네. 이 안에서 이게 이렇게 싹 들어가갖고 이 스테빌라이저가 이렇게 조립이 돼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비벼질 거 아니에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임피디님 요즘 스테빌라이저는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글쎄요. 바뀌었나요? 네, 바뀌었어. 그래서 요즘에는 이거를 여기에다가 본드 칠을 해서 아예 그냥 여기에다가 딱 붙여버린 거지, 본드로.
돌아가면서 소리가 너무 많이 나니까 여기에다가 본드칠을 해서 조립을 하고 이렇게 놓으면은 아무래도 이게 좀 구멍이 넓어진다고 하더라도 본드칠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래도 더 오랫동안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소음들이 많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스테빌라이저 링크잖아요. 링크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스테빌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볼 조인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네. 이렇게 근데 그렇게 했더니 그 볼 조인트가 너무 힘을 많이 받으니까 그 볼이 유격이 생기면서 따그락따그락 거리는 소리가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들이 이렇게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부싱식으로 바뀌었어요. 부싱으로 바뀌고 확실히 링크 트러블은 많이 없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네, 많이 돌아가죠. 네. 다시 내리고 이제 올리고 내리고 했던 영상 앞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많이 차이가 나죠. 부싱 돌아가는 게. 네. 예, 그래서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조이면은 부품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든다. 쓸 수 있는 그런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격하게 틀려지니까 꼭 그 부분은 꼭 챙겼으면 좋겠어요. 힘 같은 거 받았던 거를 다시 살짝 풀어서 다시 제자리 위치로 돌아가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꽉 조인다고 보시면 돼요. 정확한 그런 부품의 수명을 완벽하게 이렇게 오랫동안 타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풀고 다시 조이고 이쪽도 풀고 풀려져 있으니까 링크도 윤피디님 마찬가지로 일단 풀렀다가 다시 조일게요. 조이고 이렇게 하면 조였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네. 이렇게 다 공차 체결까지 다 했으니까 한번 시운전하고 마지막으로 얼라이먼트 보고 작업을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운전하고 왔는데 뭐 전에 났던 잡소리라든지 한쪽으로 쏠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없어졌고요. 정상적으로 작업은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차 체결이라는 얘기를 영상 중간중간에 굉장히 일부러 많이 했고요. 그 한 이유가 아무래도 그 내구성 문제가 굉장히 많으니까 좀 강조하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공차 체결이 이런 거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 영상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차 체결이라는 게 별거 아니지만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니까 꼭 챙겨서 그렇게 공차 체결을 하는지, 또 자기가 가는 업소에 가셔서 하시고 난 다음에 공차 체결을 꼭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렇게 이제 작업이 잘 마무리가 됐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